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평화협정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뭘 논의하겠냐? 당연히 평화협정 논의를 하지 않겠냐? 이러다 보니까 평화협정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거는 사실 3월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었어요.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국 정상회담을 뭐하러 하느냐? 평화협정 체결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며칠 전에 나온 거죠. 3월 9일에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전화 통화를 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며칠 전에 이제 깐 거예요. 한국 전쟁의 주요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시진핑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는 남북미 3자 회담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자라는 거고, 중국은 남북미 중 4자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4월 2일에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남북미 중 정상회담보다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선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북미 중이 다 모인다 하더라도 남북미를 먼저 해야 된다. 근데 아니 이 대통령 바쁘잖아요. 이렇게 한번 모였다가 한 명 추가해서 또 한 번 모이고, 이거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사실은. 뭐 1박 2일로 잡아가지고 첫날 남북미 모이고 둘째 날 남북미 중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언제쯤 하겠느냐?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게 이제 7월이에요. 왜냐하면 7월 27일이 정전협정 체결일이잖아요. 그래서 7월에 남북미 정상회담 혹은 남북미 중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에서 특히 남북미 중 정상회담을 7월에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한국의 구상은 남북미를 통해서는 종전선언을 하고 남북미 중을 통해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최근에 평화협정과 관련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평화협정 체결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평화협정이라는 게 뭐냐?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이 끝나잖아요. 전쟁은 결국 이제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끝나는데, 하나는 상대방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서 점령해버리는 걸로 끝나거나, 아니면 치고받고 싸우다가 일정한 이제 경계선을 가지고 그냥 다시 전쟁을 끝내는, 이런 식의 이제 둘 중 하나로 보통 끝나게 되는데, 대체로 이제 전쟁이라는 거는 국경선을 가지고 이제 영토를 빼앗기 위한 게 전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쳐들어가가지고 일정한 영토를 딱 빼앗으면 그걸로 멈춰요. 이걸 다 점령하려고 그러면 사실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기 때문에, 점령을 한다고 해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점령하는 건 사실 점령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쟁을 완전히 점령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이제 옛날에 하는 방식인 거고, 요즘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긴 쪽에서 그냥 배상금만 가져가는, 실속만 차리는 이런 식의 이제 전쟁 많이 종결을 짓는데, 결국 이제 이 전쟁이 끝날 때 조약을 맺게 되죠. 그걸 흔히 이제 강화조약 혹은 평화협정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쟁을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전쟁이 끝났다 라는 걸 이제 협정에 맺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났으니까 다시 평화 상태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내용이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경을 확정줘야 돼요. 전쟁하면서 막 치고받고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국경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째 전쟁을 하면서 이제 막 군대들이 서로 뒤섞인 거 아니에요. 다시 철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또 국경선에서 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 절차들, 그 다음에 전쟁 과정에서 나타났던 전쟁 범죄들에 대한 처벌, 그 다음에 배상 문제. 배상이라는 건 전쟁 과정에서의 배상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전쟁을 처음에 시작하게 될 때 뭐 제가 나쁜 짓 했어, 그래서 쳐들어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인 이제 배상을 물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르사유 조약 같은 경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에 대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완전히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식의 이제 배상 절차들을 밟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와 난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국이 이제 전쟁을 했으니까 완전히 적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관계를 어떻게 다시 정상화할 것인가, 다시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로 가기 위한 절차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평화협정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들입니다. 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이 왜 필요한가 다들 아시겠지만,
살펴보면 일단 전쟁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전부터 북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 선제 핵 공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문서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만약 공격을 할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작전 계획으로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 모두 선제 공격을 작전 계획하였다는데 이건 뭐냐면 언제든지 전쟁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선제 공격이란 말은 정치인들이 할 수가 있죠. 너네 확 선제 공격할 거야 라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 군대에게 선제 공격해라고 했을 때 작전이 있어야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무작정 총 쏜다고 그게 선제 공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럼 군대에는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한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과 북한 모두 이제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획이 있으면 군대는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지금 이제 위험천만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위기가 그냥 위기가 고조되다가 소강되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총 한 방으로도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상 위기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쟁이 나게 되면 이게 핵 보유국 간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핵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냥 단순히 국지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현재 정전 관리 체제가 완전히 붕괴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전 협정이라는 게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전 협정이 작동 안 하면 뭐가 문제냐? 군사 분계선에 있잖아요. 군사 분계선에 온갖 일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정리해 놓은 게 정전협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전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정전관리위원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된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분쟁이 발생을 해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뢰 사건이 언제 터졌죠? 재작년인가? 그 박근혜 때 있었잖아요. 군사분계선에서 지뢰 터졌을 때도 이게 원래대로 하면 이제 정전관리위원회에서 잘 처리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위급 특별회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이 남북 간의 이 북미 간의 어떤 우발적 충돌에 대해서 전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거고 이걸 빨리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역사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사실 초기에 평화협정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하라 이 얘기만 해왔던 건데 제일 처음 이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된 건 1954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1953년에 7월 27일 날 정전협정 체결됐을 때 정전협정에 평화협상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었어요. 3개월 안에 이 고위급 정치회담을 해서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잘 안 됐죠. 의제 문제로 그냥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질질 끌다가 1954년에 이제 제네바에서 19개 나라인가 외무상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재개를 한 건데 여기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확연히 갈라졌습니다. 미국은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통해서 한반도에 단일 국가를 만들자라는 거였고 북한에서는 유엔은 전쟁 당사자였다. 그렇잖아요. 한국 전쟁이 당사자가 유엔이었잖아요. 근데 유엔이 감시를 한다는 거는 전쟁의 한쪽 당사자가 전체를 감시하면서 선거를 한다는 건데 그건 북한의 입장에서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엔은 이제 믿을 수 없고 중립국 감시하에서 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은 중국군 철수를 요구를 했고 북한은 모든 외국군이 철수해야 된다. 사실 합리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군만 철수하자는 주장 자체가 너무 설득력이 없잖아요. 왜 이런 주장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남북위원회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북에서는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제 절차를 밟아서 어떤 주체가 평화협정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제한은 없었는데 사실 선거를 통해서 단일 국가를 만들면 평화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한반도에 그냥 단일 국가를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결렬됐어요. 이렇게 입장이 안 맞으니 당연히 결렬되겠죠. 결렬된 이후에 1962년에 북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의를 한 게 주한미군을 철수한 다음에 남북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1958년에 이미 중국군은 철수한 상태였어요. 58년에 철수시켜놓고 주한미군 철수 계속 요구하다가 62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주한미군 철수하면 남북 간의 평화협정 체결하면 모든 문제가 이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물론 이건 당연히 미국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1974년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미 의회의 서한을 발송해서
남북 평화협정 체결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보니까 이때가 뭡니까? 박정희 때잖아요. 박정희 정권에서 전혀 받아들이질 않더라. 그럼 뭐냐? 남북 간의 평화협정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북미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맞겠다. 왜? 한국의 군사 통수권이 미국에게 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은 미국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타당하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북한의 주장은 남북 평화협정 체결이었는데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북미 평화협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대로 넘어와서 이제 새로운 또 주장이 나옵니다. 북미 간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간에는 불가침 선언을 체결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86년에는 남북미 3자 군사당국자 회담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88년에는 포괄적 평화 방안 이걸 이제 제안을 하면서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에 대해서 이제 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뭐 왜 북한 얘기만 자꾸 하느냐?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평화협정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50년대 몇 번 얘기한 다음에 한국이나 미국은 평화협정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무시하는. 북한에서는 계속 평화협정 체결하자. 뭐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도 해보자 온갖 안들을 다 제시하는데 미국과 한국은 다 무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1991년에 군사정전이 유엔군 수석대표에 한국군 소장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유엔군 수석대표인데 군사정전이라는 건 이제 정전 체제를 관리하는 유엔사와 이제 북한 사이에 이제 관리 기구예요. 이 관리 기구에 이 유엔 쪽 대표를 한국군으로 임명을 하는데 실권이 없잖아요. 한국군은 어차피 작전 통제권은 미국한테 있는 거고 미군이 그동안에 계속 유엔군 수석 대표를 해오다가 갑자기 한국군을 임명하니까 북에서 볼 때 야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정전 협정 자체를 이제 그냥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아예 군사 정전을 폐쇄해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군사 정전이 열리지 않습니다. 열리려고 해도 북에서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판문점 대표부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994년부터 판문점 대표부 북에서는 군사적 분쟁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대표부 명의로 계속 이제 입장을 발표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무슨 분쟁이 생겨 뭐 지뢰가 터졌다거나 아니면 뭐 총기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이러면은 군사 정전이가 열리지를 못하고 그냥 미국과 북한 혹은 뭐 한국과 북한 뭐 이런 식으로 별도의 그냥 군사회담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처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상적으로 굴러가게 된 거죠. 사실상 정전협정이 거의 이제 사문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중후반 들어서 이제 새로운 평화 체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북에서 96년에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라고 제안합니다. 평화협정 체결하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오니까 그럼 평화협정 말고 일단 정전협정은 무력화가 됐고 평화협정은 체결하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잠정협정이라도 맺자. 이 잠정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정전 체제를 관리할 기구 자체가 지금 없다. 그래서 정전 체제를 관리하기 위한 잠정협정을 맺자 이런 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김영삼이었죠. 김영삼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사자회담을 제안을 해요. 남북 미중 사자회담을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이 받습니다. 그래서 97년부터인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실제 사자회담이 가동이 돼요. 사자회담 가동되는데 핵심 문제는 결국 주한미군 철수 문제였어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나 한국은 전혀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아예 의제 자체에서 이제 배제하려고 계속 하고 그러면서 99년에 이르러서 북에서 이 평화협정 체결에서 사실 핵심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인데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이건 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회담을 이제 깨게 되죠. 그래서 이 99년 이후로는 이 사자회담은 이제 열리지 않게 됩니다. 2000년대 넘어와서 이제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죠. 이제 핵 문제가 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5년에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나온 거는 사실상 내용상 합의는 이런 거였어요. 북에서 이제 요구한 건 미국이 불가침 약속을 하면 비핵화를 하고 그 이후에 평화협정 체결하자. 그러니까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에 대한 이제 합의가 광범위하게 좀 이루어진 상태인데 결국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9.19 공동성명 자체가 이제 합의가 이행이 안 되고 그래서 어긋나니까 북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고 핵실험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이제 안을 제시한 게 바로 종전선언입니다. 2006년에 그 부시가 핵실험 직후에 나온 얘기였죠. 아, 종전선언을 하고 싶다, 북한하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14선언에 이 내용이 등장하죠. 한반도 지역에서 3사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라는 건 북에서 말하는 잠정협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일단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그럼 전쟁 이후에
지금 이 대치, 군사적 대치 상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없는 거죠. 그건 평화협정을 따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화협정 체계 자체가 너무 수십 년 동안 지지부진하니까 일단 전쟁은 끝났다라는 걸 선언을 하자라는 게 이제 미국의 제안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와서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비핵화 평화협정을 별개로 가져가겠다. 즉 그동안에 이제 비핵화 평화협정을 같이 논의를 해왔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미국은 평화협정에는 관심 없고 비핵화에만 계속 관심을 보이더라. 그래서 비핵화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들이 진행되고 행동들이 진행되는데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진전이 없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합의들을 계속 이행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자회담을 완전히 깨고 비핵화는 이제 완전히 평화협정과 별개다. 평화협정은 평화협정대로 비핵화 무관하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이후에 언론에는 이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북미 간에는 비공개 접촉을 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2015년에 12월에 이제 언론에 드러난 것들만 이런 거예요. 이런 이제 비밀 협상들이 쭉 진행됐고 2016년에 이제 유명한 사건이죠. 5월달에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한국에 비밀리에 이제 왔다 갔어요. 왔다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갔는지가 나중에 이제 드러나는 게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한국 정부는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2010년대 들어서 미국이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평화협정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될 것인가 간략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일단 전쟁은 끝내야 되는 거죠. 정전협정이라는 건 한국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중단된 상태인 거기 때문에 전쟁을 완전히 끝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고 전쟁을 끝내면 임시적으로 구성했던 유엔사를 해체를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유엔사에 대해서 법적인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유엔사가 유엔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유엔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름 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작권 위반 같은데 유엔에 물어봐도 유엔에서는 유엔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를 하는 게 없어요. 뭐 무슨 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유엔 이름을 쓰고 있는데도 그리고 유엔에서는 이미 유엔사 해체에 대해서 유엔 총회 결의안까지 나온 상태죠. 이게 70년대인가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전 체제는 해체해야 되는 거고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 이건 한국 전쟁을 과정에서 외국 군대가 이제 한반도에 진주했던 거기 때문에 이 외국 군대는 당연히 한반도에서 다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중국 군은 이미 58년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주한미군만 나가면 다 나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주한미군의 이제 주둔 근거가 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파기하고 새로운 관계로 이제 한미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한반도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해방 이후에 일제 폐망 이후에 한반도에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지 못한 게 문제인 거잖아요. 통일된 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결국은 외세에 의해서 사분오열된 이런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건 지금 와서는 뭐예요? 그냥 통일인 거죠. 그래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협정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도 해요.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입장도 그런 비슷한 건데 남북 사이에 꼭 통일해야 되냐, 그냥 평화적 상태만 유지하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도 상관없지 않냐, 이런 주장을 실제로 많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그 국무회의인가에서 그런 발언했죠. 뭐 남과 북이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뭐 싸우지 않고 뭐 잘 살면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 그런 구상이 있는 거죠. 실제로 꼭 통일 안 해도 전쟁만 안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 위기가 발생한 이유,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 자체가 분단에 있기 때문에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전쟁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를, 한반도의 평화라는 건 근본적으로 통일을 하지 않고서는 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자주적인 통일, 그러니까 남과 북이 알아서 통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와서 유엔이 뭐 개입을 한다거나 이런 명분이 없죠. 그리고 유엔이라는 그 자체가 원래 내정에는 간섭을 안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개입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관계를 정상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군사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해결을 하고 수교를 맺는 과정이 이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제 함께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이후에도 서로 쳐들어가지 않는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지역의 이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도 미국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반미 투쟁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이제 군국주의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다들 침묵하고 있죠. 꺼내기가 되게 민감한 사안이에요. 하지만 원래 평화협정이라는 게 체결되면은 전쟁 범죄라는 건 반인륜 범죄고 공소시효가 없는 거거든요. 한국 전쟁이 아무리 옛날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걸 한 번도 정리한 적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전쟁 범죄들. 그래서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뭐 생화무기, 전쟁 범죄죠, 포로 학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평화협정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미국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데 미국 체면이 구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고 평화협정의 논점 몇 가지만 좀 이제 살펴보자면 일단 체결 주체와 관련해서 사실 상당한 이제 여러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평화를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주체끼리 맺는 게 평화협정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정전협정을 누가 맺었냐 이건 국제법적으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전협정이라는 건 군에서 맺는 거거든요. 군대와 군대끼리 맺는 거. 그래서 정전협정 서명자도 보면은 사령관들이 다 서명을 했잖아요. 근데 평화협정이라는 건 정부와 정부가 맺는 거예요. 군대가 맺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별개의 것이고, 원래 이제 이 국제 역사 사례에서도 보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서명 주체는 다 다르거든요. 같은 경우가 오히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는 거고, 현재 한반도에서 이 군사적 대치의 핵심이 뭔가 결국 미국과 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군은 전쟁 나면 곧바로 미국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한국군은 사실 보조적인 역할인 거고 중국은 지금은 사실 중국이 낄 이유도 없죠. 중국이 자꾸 남북미중 4자 평화협정 얘기를 하는 거는 한반도에서 자기 지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명분이 없어요. 정전협정에 서명한 거야. 그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 들어오면 그만 안 와도 그만 들어오려면 뭔가 선물을 주고 들어와야죠. 지 사인하려면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은 북미 간의 평화협정 맺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여기에 이제 한국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한국도 결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선택 사항이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하면 안 된다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오려면 맨입으로 안 된다. 이건 좀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핵화 문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든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엮으려고 하는데 평화협정 문제는 한국 전쟁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핵 문제는 90년대, 아무리 길게 잡아도 90년대에 시작된 거고 한국 전쟁은 50년대에 있었던 거잖아요. 한국 전쟁이 마무리가 안 돼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핵 문제를 여기에 결합시켜서 비핵화가 돼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뭐 평화협정 내용에 비핵화를 담아야 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다. 비핵화는 비핵화대로 따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평화협정은 평화협정대로 논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과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안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뭘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한반도의 실제 이 군사적 대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느냐라면은 어떤 형태든 뭐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뭐 불가침 조약, 종전선언, 잠정협정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는데 어떤 걸 하느냐는 사실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뭘 담을 것이냐. 결국 핵심적인 거는 군사적 대치를 끝내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다루고 남북 간에 어떻게 평화적으로 통일로 갈 것인가 이 내용이 담기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